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25년 넘게 단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 없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제치고 우리 증시 1등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올라섰습니다. 만년 2등이던 회사가 어떻게 왕자를 빼앗았을까요? 오늘 그 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SK하이닉스 주주님들, 정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25년 넘게 단 한 번도 1등을 내준 적 없던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가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증시 1등 자리에 올라섰어요. 회사 몸값이 삼성을 넘어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한때는 삼성의 절반도 안 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을 끌어내리고 왕자에 앉은 거예요. 이게 그냥 주가가 잠깐 오른 게 아닙니다. 회사 안에서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예요. 물론 이 1등 자리는 하루하루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누가 위냐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순위 그 자체가 아니라 만년 2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그 속사정입니다. 오늘은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HBM 하는데 그 얘기 말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짜 속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좀 놀랍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한 돈을 거절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AI에 들어가는 특별한 메모리, 이게 없어서 못 팝니다. 세계 큰 기업들이 서로 사겠다고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 큰 기업들이 하이닉스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공장 짓는데 돈을 대줄 테니 그 물량을 우리한테 먼저 달라. 공장 짓는데 돈을 대준다니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걸 거절했어요. 왜 그 큰 돈을 마다했을까요? 여기에 하이닉스의 자존심하고 큰 그림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특정 회사가 공장 짓는데 돈을 대주면 그 회사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돈 댔으니 물량 더 내놔라, 값도 깎아달라 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그렇게 엮이면 다른 좋은 고객한테 팔 자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돈은 우리가 알아서 될 테니 물건은 우리가 제일 좋은 값에 팔겠다 하고 자존심을 지킨 거예요. 지금 워낙 잘 나가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엔 하이닉스가 제발 사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사겠다는 쪽이 줄을 서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럼 돈을 거절한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바로 미국 증시로 직접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주식은 우리나라 증시에만 있죠. 그런데 이걸 미국 증시에도 같이 올려서 미국의 큰 손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은 이상하게 제값을 못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한국 증시에 있으면 좀 싸게 평가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증시로 가면 하이닉스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같은 무대에서 직접 비교받게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실력이 좋은데도 몸값은 오히려 싸게 매겨져 있거든요. 미국 무대에 올라 제값을 받기 시작하면 한 단계 더 평가받을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올라가면 세계의 큰 자금들이 반도체 묶음으로 자동으로 사들이는 흐름에 끼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큰 펀드들은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 대표 회사들을 한 묶음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하이닉스가 그 묶음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세계 자금이 꾸준히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만 있을 때는 받기 어려웠던 돈이죠. 이게 첫 번째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변화예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당당한 진짜 이유, 회사 속을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이닉스가 돈 버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메모리 장사는 천수답이라고 불렸어요. 하늘만 바라보는 논밭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이익이 들쭉날쭉했거든요. 값이 좋을 땐 떼돈 벌다가 값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적자로 돌아서고, 이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해서 사이클 산업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런데 AI용 메모리는 파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건 그때그때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큰 고객하고 몇 년치 물량을 미리 계약을 맺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 몇 년간 이만큼을 이 값에 사겠다 하고 약속을 받아두는 거죠. 이게 회사한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익이 들쭉날쭉하던 천수답 신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농사로 치면 밭대기로 미리 다 팔아두고 농사 짓는 셈이죠. 값이 떨어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 AI 메모리가 워낙 모자라다 보니 세계 최고 AI 회사조차 하이닉스한테 제발 더 만들어 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이에요.
파는 쪽이 큰 소리치는 이런 자리를 잡은 회사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돈 버는 방식의 변화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조금만 더 짚어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언제 얼마 벌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적이 들쭉날쭉하면 회사 몸값도 후하게 못 쳐줘요. 이번은 잘 벌어도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하면서 깎거든요. 그런데 몇 년치 계약이 미리 잡혀 있으면 이 회사는 앞으로 이만큼은 확실히 벌겠구나 하고 몸값을 후하게 쳐줍니다. 그동안 메모리 회사가 제값을 못 받았던 게 바로 이 들쭉날쭉함 때문이었는데 그 약점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이닉스 몸값이 확 뛴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 만드는 하이닉스만의 진짜 무기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쌓아붙이는 기술입니다. AI용 메모리는요, 칩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에요. 얇은 칩을 여러 층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하나로 붙인 겁니다. 높은 빌딩을 짓듯이 층층이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칩을 수십 층 쌓는데 조금만 삐뚤어져도 다 못 쓰게 되거든요. 이 쌓아붙이는 기술, 어려운 말로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바로 여기서 세계 최고로 꼽힙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하이닉스가 미국에도 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왜 굳이 멀리 미국에 지을까요? 하이닉스의 제일 큰 고객들이 대부분 미국 회사거든요. 고객 바로 옆에서 만들면 빨리 가져다 줄 수 있고 요즘처럼 나라끼리 관세를 매기네 마네 시끄러운 시대에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건도 세계 최고로 잘 만드는데 그걸 고객 집 앞에서 바로 만들어 대준다. 이러면 고객 입장에선 하이닉스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다른 회사가 쉽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아무도 못 따라오는 하이닉스만의 무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걸 짚고 가겠습니다. 방금 본 세 가지가 따로 노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이닉스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 하이닉스는 고객이 사주면 팔고 시장값에 휘둘리고 한국 증시 안에서만 싸게 평가받던 회사였어요. 한마디로 끌려다니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빅테크, 돈도 마다하고 몇 년치 계약을 미리 받아내고 미국 무대로 직접 걸어나갑니다. 끌려다니던 회사가 판을 주도하는 회사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입장이 바뀐 회사는 당장 주가가 출렁여도 그 힘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모아볼까요? 빅테크 돈을 거절하고 미국 증시로 당당히 나아가고 돈 버는 방식이 들쭉날쭉에서 안정으로 바뀌었고 쌓아붙이는 기술과 미국 공장이라는 남들 못 따라올 무기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HBM 잘 판다는 한마디로 뭉뚱그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가 돈 버는 구조 자체가 세계에서 자리 잡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단단해지고 있는 겁니다. 만년 2등이 25년 왕자를 빼앗고 1등에 올라선 데는 이런 진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주가가 출렁인다고 해서 회사가 흔들리는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속을 들여다보면 딛고 선 자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다만 오해는 마세요.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워낙 가파르게 올랐으니 단기적으로는 크게 출렁일 수도 있어요. 특히 짧은 새 많이 오른 주식은 조정도 그만큼 클 수 있으니 들어가는 자리를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 흔들리는 숫자 뒤에서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같이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같은 개인은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답은 결국 하나예요. 이 흐름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꾸준히 지켜보면서 내 페이스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개인은 큰 선한테 두 가지가 불리해요. 첫 번째, 우리는 늘 한 발 늦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런 흐름, 미국 상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고객하고 계약을 맺는지, 미국 공장은 언제 돌아가는지, 이걸 큰 손들, 그러니까 큰돈 굴리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합니다. 전담 직원을 두고 매일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같은 개인은 대부분 다 끝나고 신문에 크게 나야 그제서야 이런 게 있었어? 합니다. 이게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보는 오히려 넘쳐납니다. 다만 그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꿰어볼 시간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늦는 것보다 더 뼈아픕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총알,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에요. 큰 손들은 가진 돈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여유 있게 더 사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진 돈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알아봤어도 처음에
가진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면 정작 더 좋은 가격이 와도 살 청알이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겁을 내면 오를 때 구경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식은 무엇을 사느냐만큼이나 내 돈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하이닉스처럼 짧은 새 많이 오른 주식일수록 이게 더 중요하죠. 정리하면 개인이 불리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흐름을 늦게 보는 것, 또 하나는 가진 총알이 정해져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조금 보완해도 한결 덜 휘둘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흐름을 읽는 눈과 돈을 나누는 기준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100% 무료로 드립니다. 뭘 팔거나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돈 한 푼 안 받으니까 그냥 편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만들자고 이런 자료까지 왜 공들여 드리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 받아가시고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거든요. 서로한테 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료에 뭐가 들었는지 보실까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을 들여다보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합니다. 거기엔 오늘 말씀드린 하이닉스의 변화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돈이 어느 협력사로 번지고 있는지, 시장이 지금 어느 길목에 와 있는지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자료는 어제 만들어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 갱신되는 자료예요.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어제 맞던 게 오늘 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받으시는 그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흐름을 새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묵은 자료 한 장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받는 날짜에 맞춰 살아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를 드리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진 돈에 따라 굴리는 방법이 달라야 하거든요. 전 재산이 300만 원인 분과 3억 원인 분이 똑같이 움직이면 그건 누구한테도 안 맞는 옷입니다. 적은 돈은 적은 돈대로, 큰 돈은 큰 돈대로 지키는 법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받으시는 분의 형편에 맞춰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드립니다. 가진 돈이 적은 분께는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에 무게를 두고, 돈이 커질수록 지키면서 키우는 법에 무게를 둔 식으로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챙겨야 할 게 달라지니까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따로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받으실 때 내가 어느 단계인지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 단계에 맞는 자료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그 다음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있는 신청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양식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투자금이 어느 단계신지만 살짝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거기 맞는 자료로 챙겨드리니까요.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링크만 누른다고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양식을 작성해 주셔야 제가 보고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부담 가지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왕 자료 챙겨드리는 거,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못 다룬 이야기를 하나 더 얹어서 같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에선 짧게밖에 못했는데 그냥 묻어두기엔 아까운 내용이거든요. 바로 빛으로 만든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실제로 돈을 들여 준비하고 있는 다음 먹거리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회사한테도 아주 중요한 흐름이고요. 오늘은 큰 줄기만 짧게 귀띔해 드릴 테니 이런 흐름이 오는구나 하고 편하게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전선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 집 전기줄처럼 구리선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런데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폭발하면서 이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막히듯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 신호가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빛입니다.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쏴보내는 거예요.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전기도 확 적게 듭니다. 이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반도체 안의 전선을 빛으로 바꾼다.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빛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그 쌓아 올린 메모리에도 앞으로 이 빛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터를 더 빨리, 더 적은 전기로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빛반도체는 어느 한 회사가 전부 혼자 만들지 못합니다. 워낙 정밀하고 복잡해서 여러 전문 협력 회사들이 나눠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큰 주문을 받아서 같이 크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SK 하이닉스도 한때 몇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몇백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오른 회사잖아요. 그런 큰 흐름을 등에 업고 같이 크는 협력사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들도 크게 오를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덩치가 작은 만큼 더 크게 튈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 무료 자료에 정리해뒀습니다. 빛반도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협력사들이 이 흐름을 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앞에서 안내한 링크로 양식을 작성하시면 자료에 같이 담아 보내드릴게요. 이건 지금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돈이 흐르는 길목을 미리 알아두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이 흐름을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년 2등이던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25년 왕자를 빼앗고 1등에 올라섰는지 그 진짜 이유 3가지를 봤습니다. 빅테크 돈을 마다하고 미국 증시로 당당히 나아가고, 돈 버는 방식이 안정으로 바뀌고 남들 못 따라올 쌓는 기술과 미국 공장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화면에 뜨는 빨간 숫자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회사를 보시라는 겁니다. 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흔들림 앞에서도 중심을 지켜요. 속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회사는 당장의 출렁임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또 출렁일 겁니다. 그때마다 빨간 숫자에 놀라기 전에 이 회사가 안에서 단단해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형편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변화들이 실제 실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더 나타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